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인들을 좀 만나는 관계로 아마 영상을 이거 하나뿐이 못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고고TV를 믿고 애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행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행복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방선거 한 열흘 남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이재명 프레임에 갇혀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리고 한동훈 한때 그 김남국하고 최강욱 그런 애들이 이수진 그런 애들이 헛발질한 것이 지금 대단히 타격이 오고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 6일 지방선거를 보면은 우리가 2018년인가요? 그 홍준표의 선대위로 홍준표의 당대표 선대위로 아주 대패, 즉 경상북도도 낳고 다 뺏긴 그 기시감이 민주당 쪽을 치고 가는데 민주당 쪽은 지금 공포의 도안일 겁니다. 그 당시도 그 트럼프와 김정인의 판문점 트윗쇼 평화 사기 회담이 있었고 이번에도 오늘부터 22일까지 2박 3일. 근데 실제적으로는 윤석열하고 한 번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죠. 바이든의 방안에 의해서 윤석열과 신정부의 컨벤션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는 슈퍼위크라 그러죠. 그래서 민주당 애들은 공포를 느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TV는 보수주의자지만은 경기도에서는 김은혜가 당선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쉽게 말씀드려서 김은혜는 윤석열의 분신이다. 그리고 국힘이 계획을 하지 못하고 썩은 것들이 지금 김은혜로부터 모든 것을 나서고 있으므로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정은 없어졌고 상식은 없어졌고 정의도 없어졌고 합리성도 없어졌고 이성도 없어졌다 하는 것이 유승민을 죽이고 김은혜가 경기도지사를 어거지로 사기로 출마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보수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은 현재는 윤석열이가 보수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정권을 잡았고 행정 권력, 중앙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노도와 같은 폭풍으로 지금 민주당을 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프레임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고고TV의 눈이 선해요, 솔직히. 야권의 원로들도 아마 고고TV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고고TV도 나이대로 따지면 원로급에 속합니다. 젊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시잘데없는 유튜브나 방송하고 있으니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한 분씩 욕질을 하고 나가면은 그놈의 자식들 다 그 심한 욕을 하는 것들은 우리 그 큰아이가 캡처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있다 너희들 그거 고소하면은 두당 너희들 몇십만 원씩은 나한테 갖다 바쳐야 돼. 100명이면 30만 원씩이면은 3천만 원을 내가 벌 수 있어 이놈의 새끼들아. 지금의 보수가 망가지는 걸 우리가 보면은 항상 보수를 계획시키자고 또는 비판적이고 쓴소리를 한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짤름으로 해가지고 보수가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명박 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운명을 달리한 정두원 같은 경우, 그 정두원 같은 경우가 그 이상덕과 그 친이계의 그 해체 목적하고 그냥 인수위에 들어오고 그냥 막 장관들 또는 행정 요직과 청와대를 다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정돈이가 그때 이상덕 파와 싸우면서 그죠 팽을 당하고 그냥 평론 판도라 같은데 쓸데없는 것들 나서 평론하다 결국에는 정치권으로 못 돌아가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극단적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이명박 이후에는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국힘 저거는 자한당 저거는 좀비 정당이고 반드시 깨져야 한다는 김세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이가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정치계를 떠나고 또 지금 그 개혁 보수였던
김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런 사람을 치고 잘라내고 제거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보수는 멸망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직관입니다. 거기서 김은혜가 유승민이 마지막 남은 보수 현직 정치인을 자객으로 칼질을 하면서 아주 형편없이 난자를 하면서 경기도지사를 먹으려 그러니 고고TV는 정치 현대사 역정을 이렇게 좀 아는 사람으로서 김은혜만큼은 떨어뜨려야 된다. 김은혜가 경기도지사에 떨어져야만이 보수는 희망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견제가 없는 정권은 망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김은혜가 오후부터 KT 부정체육 의혹이 아주 막 다 나오죠. 저녁 9시 뉴스나 8시 뉴스 메인 방송을 보니까 다 터뜨려요. 그런데 TV조선만 말을 안 해요. YTN, 연합뉴스, SBS, KBS, MBC 다 나와요. 이거는 100%예요. 100%. 지금 이게 김은혜가 2012년도에 그 대변인을 하고 그러니까 2008년 그러니까 이명박 말기에 그 청와대를 나와서 어디로 가죠? KT 전무로 가죠. 뭐 글로벌 인재 담당 또는 글로벌 담당 그 KT 전무로 가가지고 여러분은 KT 전무가 어마어마해요. 한전 전무, KT 전무 옛날에 공기업 전무들은 말이죠 장관급이에요. 대우가 그 위인설관에 의해서 이명박 정부가 자리를 만들어서 김은혜가 자기 정권에 봉사했으므로 그걸 준 거예요. 그 자리를. 근데 김은혜는 계속 KT 전무를 갖다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간 것만큼 이때까지 홍보를 하고 유승민하고의 경선 과정에도 나 KT 전무 출신이고 홍보 전문가고 그 다음에 뭐 공유 아피스 같은 것도 어쩌고 저쩌고 아주 난 그만 들을 때 아주 토가 나올 뻔했어요. 고고TV에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제 주위에 그런 놈들이 한두 놈들이 아닙니다. 제 후배들이. 그럴 때마다는 걔네들하고 공적 자리에서 만든 사적에 대해서 막 쥐 박는다고 저는. 왜 그렇게 부당하게 너희는 자리를 차고 앉고 평생 먹을 걸 찾느냐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인데 자 먼저 이 말부터 하고 갈게요. 제 남편에게 김은혜 이 남편이 225억의 재산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남편에게 내 법인카드를 보더라도 탐하지 말고 쇠고기 같은 거 절대 사먹지 말라고 부탁했다. 국민 돈을 내 돈으로 국민의 카드를 내 카드로 쓰면서 그렇게 나는 살지 않겠다. 혈세를 제 피와 소금으로 알고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나라, 시장, 공공, 민간이 해야 할 일을 헷갈리고 정부 이념과 논리로 틀어막는 사이에 시장은 숨돌 못쉬고 모두 질식 상태에 이른 것이다. 나는 기본을 세우는 상식적인 도지사가 되겠다. 아주 꼴값을 해요. 상식적인 도지사 된 게 일개 아나운서 앵커가 청와대 대변으로 발탁되고 KT 전무로 하고 물론 아나운서들이 희소성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았죠. 과거에는. 요새는 근데 그런 거 없어. 요새는 공중파 3사보다 그 JTBC 그런 애들이 아나운서 제대로 뽑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뭐야? 내 남편에게 내 카드를 쓰지 말라 그랬다. 야, 너 국회의원 카드가 얼마 쓰니? 1년에 몇 억씩 쓰니? 네 남편 재산 225억이고 네 남편 카드를 네가 쓰겠지 이거 사. 네 남편 카드를 네가 쓰는 것도 그거는 불법이야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야 임마. 돈을 받지도 않고 정치 후원금으로 공식적으로 받지도 않고 네 남편이 왜 네 돈, 네 카드를 쓰니? 너 재산 없다며? 전부 다 남편이 버는 돈이고 남편이 시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며. 응? 이런 식으로 이재명 프레임을 하면서 그냥 이거는 김동연이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얘는 실력이 딸리니까. 지방정권은 행정권력이에요. 중앙권력이 아니에요.
행정을 얼마나 잘하느냐 해가지고 하는 잠재적인 정무직 정치인이지 행정이 우선이라고. 도민을 편안하려면 어떻게 예산을 쓰고 어떻게 예산을 따고. 그죠? 근데 행정 능력도 없고 경험이 안 됐고 정치권에도 얼마 없었으니 그냥 이재명만 죽여. 김동연 피해 다니면서 이 프레임이 지금 이재명이 걸려 들어가고 민주당에서 걸려 들어갔다 이건데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고태배가 민주당 애들한테 팁을 하나 줄게. 그 경상도, 강원도 다 포기해. 포기하고 충청, 충남 하나 하고 경기도만 집중해. 경기도만. 경기도만 이기면 다 이기는 거야. 그럼 박지현이 있죠. 공동 비대위원장, 애기 보고라고 희롱당하는 국힘 2030 일배화된 그놈들한테, 남자애들한테 박지현을 갖다가 경기도만 지금 상주시키고 경기도에서 승부 걸어. 박지원을 갖다가 경기도만 돌아다니게 해. 그럼 민주당 너희가 압승을 할 것이야. 시장, 공정, 공공, 경쟁, 민간 이런 걸 지금 김원혜가 말을 하죠. 이재명의 북한을 갖다 빗대고 너는 시장, 공공, 민간, 경제를 다 망친 거야 임마. KT를 갖다가 네가 낙하산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전무는 사장, 부사장, 전무, 3위. 너 때문에 나는 질식할 것 같아. 설설설설 웃으면서 이러니까. 자, 그럼 KT 전무 있을 때 지금 뭐가 문제가 터져요? 2012년 그 정치인들이나 또는 사회 유력 인사들이 9명이나 부정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김원혜가 들어가 있었다. 근데 김원혜는 지금 하는 말이 난 몰라. 난 그런 적 없고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얘가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언론물 갖다 그거 지금 팩트만 반수합니다. 지금 보면은 어떤 청탁도 없었고 또 해당 지원자가 채용되지도 않았다 하고 반박을 하면서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뀐 지원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김원혜란 이름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은 절대 거기에 나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기자가 물어요. 추천한 적이 아예 없으신가요? 하고 물으니까 나는 이분에 대해서 지원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도 지인한테 부탁할 경우가 있으면 그 지인이란 놈이 내 친구가 내가 전화 야 그 사람 어떻게 됐어? 내 조카가 어떻게 됐어? 뭐 우리 아들은 하도 형편없어가지고 내가 말은 못하고 내 조카가 어떻게 됐어? 그러면은 염려 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 그럼 걔가 탈락하잖아요. 그럼 내가 막 전화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도와준 게 얼마인데 그거 하나도 안 해주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억을 안 할 리가 없죠. 응? 나는 이분 지원자에 대해서 모릅니다. 김동연 측과 민주당에서 네거티브 하는 겁니다. 고발할 겁니다. 이러고 있잖아. 고발해. 이것들은 전부 다 고발한대. 윤석열이나 윤석열 측이나 김원혜나 이준석이나 국힘이나 고발하라고 임마. 고발해야지 정상이 되는 거야. 그럼 한동훈이가 민주당을 때려잡든 너를 때려잡든 한동훈이의 공정과 상식으로 내가 볼 적에 너를 때려잡겠던데? 너를 때려잡으면 안 되나? 윤석열에 너가 딱 하려니까? 고발해! 이게 2010년도 청와대 대변을 그만두고 갑자기 그냥 막 KT 글로벌 미디어 전략 담당 선무로 왔는데 글로벌 미디어 전략 담당 전무 KT가 이미 글로벌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솔직히 국내에서만 빨아먹고 있는 것들이지 KT, SK, LG가 그죠? 뭐 글로벌 미디어 전략 담당 전무야 10년 전에 IT 경험도 없었고 경력도 없었고 그러니까 김원혜를 갖다가 집어넣기 위한 위인 설관 자리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보수주의자들도 보면은 그런데 그걸 갖다가 KT 전무 경력을 갖다가 뻔뻔하게 지금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고고팀한테 걸리면은 고고팀은 함부로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쭉 과정을 대충은 알아요. 그러니까
걸리면 끝까지 간다니까. 고고TV는. 고고TV의 기본적인 인식은 공정과 상식과 합리와 이성을 부정하는 그런 정치꾼들은 여야든 발붙이면 안 돼요. 그거 못 없으면 우리나라 정치나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발전할 수 없고 우리가 힘들어요. 응? 관훈 토론에서 뭐라고 나와요? 관훈 토론 초청해서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돼요. 이렇게 되면 고소해야지 조사를 하지. 선거법 위반은 이거 이재명이가 허위사실한 옛날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그 김부선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갔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는 보도에서 나온 부정체육에 관여한 적이 없다. 관훈 토론회에서. 이건 100%야 100%. 이 걸려 들어가. 어떤 식으로든 저는 보도에 나온 부정체육에 관여한 적이 없다. 보도에서 거론된 분이 KT에 채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KT에 확인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팩트 조직에 들어간다 이거죠. 팩트 조직이. MBC, KBS, 또 연합뉴스, YTN에서 다 방송해. 9시, 10시, 11시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중에 나와요. 김땡땡 이게 이제 그 청탁인이야. 김땡땡이 불합격이야. 불합격. 면접에서 B, C, D 불합격 점수를 받는데 이거를 합격으로 돌렸다. 근데 추천인이 누구냐? 김원의 전무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김원의 전무였다. 이 불합격을 왜 합격으로 돌려?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노조도 또 겁나고 이러니까 애초에 불합격을 하지 않고 합격으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불합격을 된 걸 합격으로 돌리는 게 뽀록 난 거지. 그죠? 근데 이게 말이지. 검찰 조사를 받아요. 참고인 조사로 검찰 조사를 받죠. 참고인 조사 가서 검찰 조사 받으면서 시인을 해버려. 검사가 묻는답니다. 공채 과정에서 A씨를 추천한 사실이 있나요? 이러니까 네 있습니다. 또박또박한 아나운서 발성으로 웃으면서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김원혜가 시댁 쪽에서 챙겨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게 있나? 시댁 쪽에서 챙겨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고 와서 지금은 그런 적 없대. 이 시댁이란 게 누구야? 응? 남편의 친척이다. 시댁이. 남편의 친척인데 시댁 쪽에서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네 남편이 임마 255억이나 재산을 갖고 있고 255 곱하기 2 하면 한 500억 정도 돼요. 건물하고 땅 같은 건 시가가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아요. 20, 30%, 30, 40%뿐이 안 돼요. 그리고 주식도 제일 쌀 때 신고를 한다고. 어떤 놈들은 주식을 신고할 때 액면가로 신고해. 액면가로. 현시가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게 네 남편을 얼마나 임마 국제 변호사를 하면서 인맥이 없으면 너한테 했겠냐. 그러니까 이게 했다는 거야. 김원혜가 정치권 인사나 유력 인사를. 응? 어떠한 청탁도 없었고 해당 지원자가 채용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청탁이 없는데 임마 어떻게 너는 가서 검찰 조사 참고인 조사 가서 추천한 사실이 있어요? 그랬더니 네 있습니다. 이거 웃으면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댁 쪽에서 남편의 친척이라서 부탁을 받아서 추천한 적이 있다. 이게 청탁이에요. 근데 어떠한 청탁도 없었고 어떠한 지원자 채용도 어떤 말도 하기 싫어. 어떤 청탁도 없었고 해당 지원자가 채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거 뽀록나는 거지. 응? 그래서 묻습니다 기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얘가 말하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은 절대 거기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 시댁에서 챙겨봐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추천했어요. 절대 관여한 적이 없대.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요. 추천한 적이 아예 없으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지원자에 대해서는 전 몰라요. 너 남편의 친척인데도 모르냐?
네 하늘 같은 남편, 재산이 그냥 빵빵한 재산, 네 아들은 미국으로 때려버렸고, 어? 뭐 이것들에 나오는 말이 맨날 이래, 김동연 측의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이게 말이죠. 만약에 그 이재명이나 김동연이가 이러면 국힘 애들은 그 꼬맹이들 동원해가지고 더 공격을 했을 거예요. 하다못해 길거리 가서 길거리 다니면서 벤치에 올라가고 요거도 먹고 욕하지 말라 그러는 것도 공격하는 놈들인데 국힘이 지금 지분해 집권 여당인데도 김동연 측이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죠. 선거에서 이건 대형타예요. 고발할 거예요. 고발해 반드시. 고발하면은 한동훈이가 네 편을 들어줄지 이재명을 잡아들일지 난 모르겠다마는 고발하면은 폭발적으로 휘발성을 가게 되게 휘발성이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고발도 못해 이것들은 맨날 고발한대. 윤석열이나 윤석열 핵관이나 윤석열 측이나 국힘 측이나 이것들은 고발도 못한다니까. 강용수부터 고발해 이놈의 새끼야. 김은혜하고 그 국힘하고 윤석열은 강용수부터 고발해. 걔가 너희 그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하고 통화했다 그러는데 부인하니까 김은혜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 여러분 중도층들 개혁 보수들 제 말을 들으세요. 내가 국힘은 제가 요번에 선거 방송을 안 하죠. 그죠? 고고팀은 선거 방송 전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정권을 찾아와서 안정시키느냐는 건데 도저히 못 봐주겠어. 경계도는. 응? 능력도 없는 것이 김동연이랑 싸울 생각은 않고 맨날 일기신도시 지가 하겠대. 못한다니까 일기신도시 10년 안에는. 지방선거 끝나봐. 그거 천천히 할 거예요. 안전진단 면제. 그거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고 이거는 뭐 지가 능력이 딸리니까 오세훈을 끌어들이고 지방선거는 인물선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충청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서울 경기 인천도 그래요. 인물선거라고 저 사람이 우리 도에서 우리 광역시에서 얼마나 지방 행정을 잘할 것인가 그걸 묻는 건데 이건 그것도 없으니까 오세훈이를 끌어들이고 오세훈이는 지 인물론으로 돌파하고 있잖아요. 홍영길도 하고 이기면서 이거는 맨날 윤석열 측이다. 윤석열한테 예산을 가지고겠다. 무슨 예산을 가져와 네가? 중앙정부가 지방정권한테 언제 예산을 이렇게 줬어요? 그거 다 레토릭이고 선동이라고. 일기신도시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애들이 할 거예요. 보세요. 걔네들이 법안 다 통과시킬 수 있어. 170석이니까. 2년 후 선거 총선에서 걔네들이 더 패배 안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일기 신도시 경기도를 갖다가 개배하려고 민주당 애들이 할 거예요. 김동일은 네가 뭐 가지고 김원혜 네가 뭐 가지고 그걸 시행령으로 한다고? 대통령이 시행령으로만 할 수 있다고? 요게 나오려고 그러네. 다 법안 통과돼야 돼. 일기 신도시가 하려면. 뭘 내놓을 게 없어요. 얘는 내놓을 게. 이 창피하다니까 보수가 나는. 이런 게 아나운서 톤으로 웃고 다니고 쇼하고 다니고 김동일 이놈아도 문제야. 이놈아가 이제 정치적으로 미숙해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정치를. 그래도 김은혜 이놈은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또 2년은 해봤어. 그리고 선동수를 이준석 같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약점만 공격하는 걸 배운 거야 김은혜가. 그런데 김동연 이놈아는 애가 아주 모범생이야. 정치도 안 해보고 너도 좀 더 독해져 임마. 김동연 너도. 선거는 어차피 네거티브야. 선거에 포지티브가 어디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이거 하나라도 떨어뜨려야 돼요. 지 아들 미국으로 보내고 강남 살면서 자기는 분당 주민이라고 그러고 경기도 주민이라고 그러고 지 남편 어디 사나? 분당 어디 사니? 미국 변호사. 지가 그냥 20대 남자애들의 그 서글픈 현실, 공정과 상식을 다 무너뜨리고 이거는요.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건 국힘이 과거에 더 많았고 현재도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근데 민주당 애들이 하도 저것들이 입법 권력을 180석을 가져와서 형편없이 쓰레기 짓을 하니까 국민들이 반감을 하는 거지. 더한 일이 벌어져요. 앞으로 보면 한 1년쯤 지나면은 국힘 쪽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말을 하지 않잖아요, 애들이. 윤석열 공정과 상식의 대통령, 정의의 상식, 헌법 가치, 법률 어쩌고저쩌고 하죠. 이것들이 지금 헌법도 없고 법률도 없고 공정도 없고 상식도 아무것도 말을 못해. 그냥 이재명 해가지고 2차 진정한 대선이다. 제2정권 탈환이다 이러는데 어떻게 지방선거니 제2정권 탈환이 돼. 난 민주당 애들이 형편없이 당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2018년 지방선거에 참패할지 홍준표 체제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혜는 떨어뜨려야 된다. 내가 아무리 보수주의자는. 한 지역과 한 사람은 남겨야 된다. 개혁 보수. 제대로 된 보수를. 이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제가 영상을 요번에는 이 영상 찍기 힘들어요. 저는 혼자 소리를 꽥꽥 치고 팩트만 방송하려고 그러고 그거 태보에도 요체가 선전선동이에요. 정체는 선전선동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팀은 팩트만 가지고 해요. 저도 들리는 게 꽤 많아요. 친구들한테. 아직 현직에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활자되지 않으면 저는 말을 안 해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하십시오.